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제 얘기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가서 얘기 들어보고 저기도 가서 얘기 들어보고 내가 칫솔질 하는 거 이 사람 얘기도 들어봤는데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있고, 또 사이 닦는 거는 이 사람은 치실을 쓰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또 무슨 워터픽 같은 걸 쓰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또 치실을 쓰고 치간 칫솔을 쓰고, 도대체 무슨 얘기가 맞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저처럼 이게 치과의사 가운인데 가운 입고 와서 내가 치과의사다, 내 얘기를 믿어,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신뢰성 없는 얘기랍니다. 신뢰성 있는 얘기들은 어디 나와 있느냐, 수많은 치과의사들이 연구하고 글을 써서 논문을 쓰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검증해서 어느 학회에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발표한 지침 같은 게 그나마 여러 가지의 잘못된 오류들을 제외한 표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칫솔질 강의 열심히 하고 치간 칫솔 쓰는 얘기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치과의사로서 그래도 이제 한 30년 이상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문헌상의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문헌도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면 수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동물 관련된 일을 했다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개나 고양이 훈련도 했고, 그 다음번에 그 동물된 훈련된 동물들과 함께 어딘가에 활동 나가서 뭔가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일들을 꽤 오래 했습니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유방암의 확률이 높다. 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으면 천식이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진다. 이런 논문들이 아주 적은 숫자의 대상자를 가지고 원하는 의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논문들이에요. 물론 이런 논문들이 수없이 나오다 보면 그 논문들 중에서 맞는 얘기들을 찾아서 정설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논문 하나 가지고 집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 좀 키우지 마라. 그 개 키우면 유방암이 걸린단다.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한두 개의 논문을 가지고 나와 있는 얘기들,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치과 쪽에서는 불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와는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치간칫솔 얘기는 EFP에서 공식적으로 지침이 나온 얘기입니다. EFP는 유럽 치주학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치주학회고요. 이 치주학회에서 치주 환자, 잇몸 질환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련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지식과 정보와 논문을 통합해서 만들어낸 지침이에요. 그 중에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을 수술을 하거나 스케일링을 하거나 잇몸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치료의 첫 단계는 환자에게 칫솔질을 가르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칫솔질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받거나 수술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칫솔질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의사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치실과 치간 칫솔, 워터픽, 상식적으로, 그 다음번에는 의학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건 치간 칫솔이 정답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는 이쪽이, 반대쪽이, 그리고 여기엔 잇몸 살이 있어요. 그런데 잇몸 살에는 이와 만나는 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 면, 밑에 있는 잇몸 살까지 세 군데를 모두 닦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잇몸 살은 바깥쪽 잇몸과 달리 매우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 삼각형 구멍 속에 염증이 생기면 그 자리로부터 잇몸뼈가 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잇몸 질환이 시작되는 데는 치아와 치아 사이입니다. 자, 이쪽 구멍, 여기 해서 삼각형 구멍이 어느 이는 요만해요. 그럼 여기는 소를 가지고 이 삼각형 구멍을 꽉 채워서 닦을 수 있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철사가 이에 닿습니까? 잇몸에 닿습니까? 안 닿죠. 털만 닿는 거예요. 이러면 치아와 잇몸이 보호되면서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어금니는 구멍이 이만해요. 삼각형이요. 자, 이만한 삼각형 구멍을 닦을 때와 요만한 삼각형 구멍을 닦을 때 같은 도구로 닦일까요? 안 닦입니다. 그런데 치간칫솔 사용법을 보시면
치간 칫솔을 크기에 맞춰서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치간 칫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치간 칫솔 쓰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치간 칫솔의 올바른 사용법, 이런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치간 칫솔을 쓸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걸 쓸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걸 쓸 건데요 라고 하면서 대단한 팁인 양 구부려서 쓸 때 이 철사를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플라스틱을 통째로 눌러서 구부려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치간 칫솔을 이렇게 구부려서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구부리라는 얘기죠. 그죠? 예. 여기를 이렇게 꺾지 말고요. 꺾으면 부러져서 오래 못 쓴대요. 이걸 얼마나 오래 쓰려고 이걸 팁이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러고서 이걸 어떻게 쓰라고 그러냐면 이에 넣고 이렇게 쑤시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치간 칫솔을 이렇게 쑤시고 이렇게 쑤시고 또 안에서 이렇게 쑤시고 이렇게 쑤셔서 네 방향에서 쑤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런 삼각형 구멍 속에 저 작은 치간 칫솔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쑤시면 여기에 칫솔 털과 철사가 닿겠죠. 이 위를 쑤시면 똑같이 닿을 거고요. 이걸 우리가 보통 외상을 준다라고 그럽니다. 사이즈가 맞는 치간 칫솔을 쓰면 그 구멍에 들어가면서 털이 철사를 덮기 때문에 치아면에는 부드러운 치간 칫솔 털만 닿습니다. 그런데 얇은 걸 쓰면 철사로 문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털은 짧고, 그렇죠? 힘은 줘서 문지르고요. 저기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간 칫솔이 이만한 구멍에 이런 게 들어가면 훅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가 다치겠죠. 그렇죠? 만약에 구멍 사이즈가 이만하면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닦고 나오는 동안 모든 방향을 닦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구멍 크기에 따라서 다른 사이즈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보통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맞는 치간 칫솔을 집어넣으려면 구멍 크기가 이렇고요, 뻑뻑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요. 이렇게 뻑뻑하게 들어갈 때는 직선형으로 생긴 걸 써야 뒤에서부터 밀고 들어가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기역자로 꺾여 있으면 힘을 제대로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역자로 생긴 치간 칫솔들은 전부 다 헐거운 사이즈를 가지고 이를 쑤실 때 편하라고 만든 겁니다. 털 달린 이쑤시개가 아니고 치간 칫솔로서 제대로 염증을 예방하려면 사이즈가 맞는 걸 쓰셔야 됩니다. 써보고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본인이 느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지금 열심히 치과의사나 치과의사 선생님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주변부에 그런 분들이 환자분들 곁에 많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실은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 낫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된 편한 도구 한 종류를 선택하라 그러면 실은 아닐 것 같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는요, 치간 칫솔이 정답이지만 사이즈가 맞는 걸 쓰면 좋겠다. 맨 마지막에 그 물 뿌리는 도구는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물쑤시개라고 부릅니다. 음식물 찌꺼기만 빼내는 거예요.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은 건드리지 못한다. 얘가 할 수 있는 되게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물을 계속 뿌리니까 잇몸 주변에 있는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럼요, 안 쓰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그거 쓰고 있는 동안에 뭘 써야 돼요? 치간 칫솔을 써야 됩니다. 이게 유튜브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끔 댓글이 달립니다. 어디 가서 보니까 치간 칫솔 쓰면 안 된다고 워터픽스라고 누가 그러던데, 뭐 이런 얘기도 달리고요. 어디 가서 보니까 뭐 잇몸이 괜찮으면 치실을 쓰고 나쁘면 치간 칫솔을 쓰는데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또 어딘 가보면 뭐 불소가 독극물이라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수많은 가십 같은 얘기들, 루머 같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거는 없어요. 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치과의사인데, 내가 치과의생사인데 네 얘기가 잘못됐어, 그럼 언제라도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러다가 쌈나무 큰일인데. 어쨌건 간에 치간 칫솔을 쓰십시오. 치간 칫솔 쓰시고, 실이나 워터픽이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치간 칫솔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댓글 이상한 거 붙을까 봐 좀 무섭긴 하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